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9984님 13살 딸인데요. 친구한테 싫어도 거절하는 걸 힘들어한다고요. 4학년 때 전학 왔을 때 친구한테 거절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면서 왕따를 했었대요. 그래서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거절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너무 네.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 거절을 대부분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하지만 뭐 거절이라는 게 배우는 거죠. 네. 그때 그 충격을 상쇄시킬 만큼 조금씩 배워야 하는데 그때만큼 거절하는 거 벌써 처음부터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거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주장이라는 단어로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그것들을 옆에서 좀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선호도 문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럴 때 그 거절의 의견은 없잖아요. 거기에. 네. 그 양자 선택이나 선택 사양 문제에서는 거절은 없지만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자기가 표현하게 하고 거절이 아니라 의견 개진.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좋은 면, 나쁜 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얘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게 싫다라는 표현은 하되 뜻은 따르겠다라는 표현을 같이 하는 쪽으로 이제 거절은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맞출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그럼 넌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받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0862님 사연 함께 할게요. 우리 아이는 1학년이고 딸입니다. 학교 자체를 무서워하고 선생님도 무서워하고요. 바른 아이여서 혼날 일이 없는데요. 다른 장난꾸러기들이 혼나는 것이 무섭나 봐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우리 딸에게 친구 안 한다라는 소리를 잘해서 아이고 우리 아이는 남몰래 학교에서 울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밝은데요. 편한 사람에게는 아주 활발하고 말도 아주 잘하는데요. 학교는 무조건 무섭나 봐요. 유치원과 달라서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오늘도 울고 잘 울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할까요? 네, 엄마도 같이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1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적응하고 이 정말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터득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적응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좋은 유치원을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거친 애들도 없고 혼나는 선생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사실 유치원 때 그거를 배웠으면 좀 면역이 돼가지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거는 뭐 엄마가 어떻게 안 해도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지금의 이 충격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 첫 사연에서도 어떤 경험이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안 되도록 한다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속상하고 화나는 거 잘 받아주시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너 달라질 수 있다 이 희망을 자꾸 남겨주셔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가 충분히 가지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91님의 사연 함께 할게요. 고1 아들이 중2 때부터 서서히 언어적으로 엄마에게 공격적인 말을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에게 더 심하게 행동하면서 아들이 얘기하기를 사과를 하면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본인이 상처받을까 봐 사과하기 싫다고 얘기하면서 더 상처를 주는데 아들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알면 그 부분이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일단은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순한 양이었던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늑대가 됐나 싶을 정도로 변하는 게 사춘기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 외에 다른 대상에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른 데서는 굉장히 착하고 엄마한테만 화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다른 데서 표출을 못하고 엄마한테만 털어내는 거예요.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대상을 정해서 그거를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 대상한테만 주로 쓰레기통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골고루 버리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버리거나 좀 조금씩 버리거나. 근데 아들은 지금 볼 때는 이게 엄마한테 주로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분산하려면 일단 다른 대상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지 또 정확하게 그걸 분산할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들한테는 안 그러고 엄마한테만 그런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대상한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이 죄송합니다. 네. 왜 목소리가 이렇게 당기나? 제가 감정의 너무 쓰레기통이 당황시켰나 쌓아가지고 봐요. 제 이 목소리의 변화는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네. 조금이라도 버리는 것들을 연습하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조금 표현하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하고 이거는 표출을 한 게 아닌데요라고 할 때 그 정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을 좀 시키면서 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많이 쌓여서 한꺼번에 터질 일이 없다고 그것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7390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기질이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육아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기질이 사회성 문제까지 연결되니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문제 상황도 항상 일어나고 아이도 또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너무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혹시 몰라 ADHD 검사도 해봤는데 기질적인 문제가 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지도해주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 매일이 살얼음판 같아요. 그러니 아이에게 눈 떼고 편히 있지 못해 저의 불안감도 같이 커져서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아직 어린이 기도하며 항상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힘내야 하는데 자꾸 지쳐가네요. 조언과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지쳐가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큰 핵심이니까 정말 힘을 많이 내시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어머니가 상담받고 약물 치료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버텨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이는 어차피 지금 입장으로 볼 때는 변화 폭이 굉장히 작고 느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잘 버텨내야지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정말 많은 것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지금 보기에는 어린이집 간 입장이니까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날지 모르죠. 그걸 통해서 변화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 엄마가 많이 해야 될 고민은 다양한 자극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뭐 우리 그 굉장히 산만하거나 힘이 너무 많이 세거나 그런 부모들이 고민하다가 뭐 운동을 시켰더니 좋아졌더라, 뭐를 시켰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그거 하나만 했겠어요. 뭐 이것저것 정말 다 해보라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아이는 확실히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나를 조금 더 순화시키는구나, 이것이 내 에너지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구나, 이게 내 분노를 잦아들게 하는구나, 이게 내 쓸데없는 관심사를 줄이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연 하나 해도 될까요? 9077님 사연인데요.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불안이 많아요. 건강 염려도 많고 이제 피부과 실습도 해야 하는데 불안해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방을 항상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제가 계속 치웠는데 저도 지치네요. 가끔 상담 받아볼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을 스스로 알아보기를 이제 하는 게 물론 좋죠. 근데 그것도 출발에 지금 더딘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엄마가 같이 알아봐야죠. 네. 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직접 이렇게 찾아보고 그 앞에서 여기 이렇게 해보고 또 필요하면 처음에는 같이 가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도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엄마 보기에는 애일 거예요. 뭐 방 맨날 치워줘야지 이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만난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많이 들겠죠. 근데 본인은 또 본인 나이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갭을 위해서 일단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잘 지원하고 격려하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건 다른 사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엄마가 이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면 네네. 엄마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여러 면에서 지지자로 놓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고 이런 포지션으로 본인은 남으시고 네. 뭔가 좀 정확하게 삶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고칠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잡도록 그래서 상담사나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도움을 반드시 외부적으로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참 여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것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